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193회 오늘은 눈만 건조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 눈이 뻑뻑하거나 간지럽거나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거칠거칠하지는 않으십니까? 시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눈이 몹시 피로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루에 눈물약을 10번씩 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눈이 건조할까? 눈이 마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눈만 건조한 것이 아니다. 눈만 마른 것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과 70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은 50부터 귀는 70부터 간다는 말이죠. 나이 50이 되면 눈이 약해지고 또 시력이 가면서 점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졸보기를 썼던 사람들이 돋보기를 쓰게 되고, 전에는 안경을 끼면 잘 보였는데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사람들, 신문을 볼 때는 안경을 벗고 보게 되면은 노안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70부터는 귀가 가는 것이죠. 사실은 70 훨씬 이전부터 청력이 약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대해서 눈만 건조한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건조하고 빡빡해서 눈물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눈물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한 시간에 몇 번씩 자꾸만 넣게 되는데, 그러면 넣는 그 순간은 조금 촉촉하겠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또 바짝바짝 말라지는 것이죠. 크게 원인을 볼 때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눈이 마르는가? 왜 눈이 건조한가?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죠. 내적인 원인은 우리 몸 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몸 때문이라는 것이고, 외적인 원인은 환경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눈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건 물론 있지만은 그 못지않게 환경적으로 너무 우리가 건조한 환경, 드라이한 환경, 그런 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실내의 습도가 보통 40에서 60%라고 그럽니다. 40에서 60%의 습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습도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조금 추워서 난방기를 켜다 보면은 금방 바짝바짝 말라서 공기 중에 습도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온도, 열, 조금 추우면 춥다고 난방기를 켜고 또 조금 더우면 냉방기를 켜고 이렇게 온도에는 민감하지만은 습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피부 습도가 12%는 돼야 되고 실내 공기 중에 습도는 40에서 60%가 돼야 되는데 그 수치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너무 드라이한, 건조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건조한 공기, 물기가 없고 습기가 너무 없는 그런 환경에 살면서 몸이 빡빡해지는 것인데, 그럴 때는 눈만 건조한 것이 아니라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피부도 건조해지는데 주로 이렇게 언제 마르냐 하면은 밤에 잠잘 때, 특히 약간만 아침 저녁으로 추워도
난방을 켜놓고 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밤새 공기가 바짝바짝 마르면서 온 몸이 건조해집니다. 한방에서 이걸 조라고 그러죠. 조라고 하는 것은 마른다는 뜻이죠. 바짝바짝 말라서 물기가 없어지는 상태. 이게 조입니다. 조.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니까 피부가 간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다가 막 긁기도 하고 간지러움 때문에 잠이 깨기도 하고 또 막 긁으니까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으로 건조한 환경, 건조한 공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눈이 바짝바짝 마르죠. 눈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고 눈물샘에 눈물이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될 수도 따라오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 증상으로 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원인으로는 몸의 질환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눈 질환일 수도 있고 눈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노화되면서 안에서 눈물샘이 자꾸 막혀서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죠. 보통 노화에 많이 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이 오는데 여성들은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끊어질 때에 이러한 눈물샘의 분비 장애가 많이 옵니다. 여성 호르몬, 성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삶의 질, 퀄리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상초, 중초, 하초로 되어 있다고 했죠. 가슴 위쪽을 상초라고 하고 배꼽 밑을 하초라고 하고 가운데를 중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호흡기라든지 순환기 계통이고 중초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 계통이고 하초는 비뇨 생식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뿌리가 시들면 꽃이 진다. 뿌리가 강하면 꽃이 핀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초의 기능이 약하면 상초의 기능이 약해지고 시든다는 뜻입니다. 아랫도리 비뇨생식기의 기능이 좋으면 상초, 순환기와 호흡기 계통도 건강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 원리 하나로 눈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초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슴 위에 목, 얼굴, 머리, 눈 이런 곳은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말을 해도 말소리에 물기가 있어야 그 말이 촉촉하고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바짝 말라서 허스키한 쉰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상추의 수, 물이 부족한 증상이죠. 가슴 위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차와야 됩니다. 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얼굴에 이마가 더워지거나 뜨거워지면 야단나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도 팬티를 입는 것은 아랫도리는 따뜻해야 되기 때문이요. 한겨울에도 얼굴을 내어놓고 다니는 것은 얼굴은 차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랫도리, 하초를 포함해서 가운데 중초, 배와 아랫배는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따뜻한 사람은 위에가 차와지는 것입니다.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그랬죠.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가지고 위쪽으로 물이 바짝 마르면서 불이 자꾸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상열 하한이라고 그랬는데 위쪽으로 자꾸만 열이 차 있고 밑으로 차가워져 있다. 그러면 열이 있으면 바짝바짝 마르겠죠. 이 방 안에 지금 가운데 뜨거운 난로가 있다. 그러면
방 안에 온 방에 공기가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 가슴 쪽에 열이 있으면 이 열 때문에 바짝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열이 뭐냐는 거죠. 열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몸에 열이 나서 체온계로 재서 올라가는 열을 실열이라고 합니다. 실열. 실제적으로 있는 열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려주면 되는데, 실열의 특징은 몸의 전신이 다 뜨거운 것입니다. 머리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발도 뜨겁고 손도 뜨겁고 다 뜨거운 것이 실열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허열입니다. 허열. 허열은 그야말로 체온계로 재면 재어지지 않지만 본인만 느끼는 열감. 그래서 이것을 열감이라고 하죠. 열감. 뜨거운 기분, 느낌. 가슴 위로만 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슴 위로만. 가슴 위로만 열감이 생기기 때문에 밑으로는 찹찹하고 가슴 위로는 자꾸만 더운데 체온계로 아무리 재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열감이 상초 쪽으로 있을 때 아까 상열하한이라고 그랬는데 위에만 가슴, 목, 얼굴 쪽으로만 열을 난로를 갖다 놓고 불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짝바짝 마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눈만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입도 바짝바짝 말라서 입안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 귀도 바짝바짝 말라서 귀에서 소리가 나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도 사실은 이런 허열과 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열이 팍팍 오르면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데 눈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눈이 건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자세히 진찰을 해보면 눈만 건조한 것이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노이로제, 신경증, 정신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퍼센시티브, 너무 과민하고 너무 예민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의학에서 눈은 간의 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 눈은 간의 창문이다 이 말입니다. 창문. 간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눈이라는 거죠. 눈.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피로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걸 피로시라고 합니다. 피로시. 피로시, 시자는 볼 시자죠. 피로하다, 눈이 피로하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피로한지 안 피로한지 눈으로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살아있고 눈에 물기가 있고 눈이 땡글땡글하게 그렇게 떠 있는 사람은 피로한 게 아니죠. 총기가 넘치고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눈이 피곤해서 막 감길 것 같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고 초점을 잃어버리면 누가 봐도 그것은 피로시라고 합니다. 피로시. 피로시라고 하는 것은 피로한 눈이라 그 뜻인데 피로시는 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해독작용이 있는 가장 큰 장기가 간이죠. 간이 인체에서 제일 큰 장기입니다. 왜 제일 크냐?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왜 제일 큰 장기일까? 하나님이 왜 간을 가장 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람들이 독을 많이 마시기 때문 아닐까?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독을 자꾸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 독을 다 해독시키기 위해서 간을 가장 크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독을 마시든지 웬만한 나쁜 것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간의 해독작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과로, 제일 안 좋은 게 과로입니다. 과로. 너무나 많은 과로를 한다든지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간이 결국 손상당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은 지방간인데,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기름기, 중성지방이 많이 침착이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는 5% 이상만 간에 기름이 차도 지방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을 안 먹는 사람들, 기름기라고는 손도 안 대는 사람들도 지방간이 많습니다. 또 지방간은 술로 오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은데, 술이라고는 근처도 가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천들 중에 지방간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것은 탄수화물 문제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ATP로 변환이 되어서 원기로 만들어지는데, 과도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고 남은 것들은 전부 중성지방, 중성지질이라고 하는 기름기가 됩니다. 이런 기름기가 되어서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거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간경화로 넘어간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간의 형태로 있게 되면은 이것이 간의 해독작용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간이 바로 눈과 연결되는 것인데, 눈은 간의 창인데 간이 건강하지 못하고 간이 피로에 쩌든 피로독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간일 경우는 자연히 눈이 피로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건조한 사람은 눈물약만 넣을 것이 아닙니다. 눈이 건조하다고 해서 눈물약을 넣는 것은 배가 아픈데 빨간 약을 배꼽에다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가 아픈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가 아프면 빨간 약을 바르고 열나면 해열제를 쓰고 이런 걸 대증치료라고 하죠. 대증치료. 증상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부담이 되어 있고 간에 무리가 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이 피로해지고 눈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과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유명한 청색광, 블루라이트, 청색광, 컴퓨터라든지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 있죠. 빛, 블루라이트, 청색광이 우리의 눈을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청색광을 보고 접하고, 이것을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휴대폰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청색광의 강렬한 공격, 저는 그것을 공격이라고 해요. 공격. 공격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겁니다. 당하면서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눈을 건조함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씩 조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방적으로 볼 때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간혈 부족으로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간의 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싱싱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바이타민 A라든지 C, A 같은 것은 보통 붉은색, 주황색 그런 채소에 많이 있죠. C라고 하는 것은 녹색에 많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는 보라색이지 않습니까?
블루벨리에 많이 있는 안도시장 같은 것은 보라색인데 우리 현실에서 보라색의 채소라든지 과일을 구하기는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노란색 더하기 주황색 더하기 초록색을 하면은 안토시안 같은 효과가 납니다. 우리 채소를 녹즙을 많이 짜먹도록 하십시오. 아주 좋은 처방이 5가지 이상의 채소, 매일 아침 공부 시에 녹즙을 짜는데 색깔이 컬러풀하게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다 넣어서 컬러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즙을 짜서 먹으시면 간에 있는 피로독을 풀어주고 눈을 맑게 해주고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의학에서 침 놓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혈이라고 그러는데 혈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썹 제일 안쪽 눈썹 보면은 안쪽이 있죠. 제일 안쪽 있는 부분을 천응이라고 합니다. 천응. 이 천응혈 그리고 눈 안쪽 눈 안에 그 마진 가장자리 말입니다. 안에 가장자리 여기를 청명이라고 하죠. 청명. 천응혈, 청명혈. 그리고 코 밑에 볼록한데 날개 옆에 쏙 들어간데 이 자리를 사백이라고 합니다. 사백. 한 군데 더. 귀와 눈 사이, 눈과 귀 사이 한가운데 이 자리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 천응혈, 청명혈, 그리고 태양혈, 사백혈. 이 네 군데를 손으로 꼭꼭 눌러주는 것입니다. 꼭꼭 한 3초간 눌러주고 3초간 쉬었다가 또 3초간 눌러주고 또 3초간 쉬었다가 그렇게 네 군데만 꼭 한번 눌러줘 보세요. 눈이 피로하거나 눈물이 많이 안 나서 건조하거나 바짝바짝 마른다 할 때 혼자서 손가락으로 지압을 살살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놀라울 만큼 좋아집니다. 눈물약을 뚝뚝 떨어뜨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것은 자가 치료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안. 영적인 눈이 시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안이 밝으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보다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영안이 어두우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전체의 죄 때문에 가려워진 영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안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지죠. 오늘은 눈만 건조한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건조한 것은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인 영안이 약해지는 것은 영안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상태, 영혼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증상도 전신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한 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밝히 보시고 매일의 삶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갈해지는 건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